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 삼재입니다. 삼재. 글자 그대로 세 가지의 재앙을 말하는 신살이에요. 망신살 이런 거고요. 사실 삼재는 사주를 잘 몰라도 우리가 자주 듣죠, 주변에서. 삼재 아홉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채널 보는 분들 중에 현업 역술인이나 무당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냥 아는 대로 가감없이 얘기해 볼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삼재란 무엇이냐. 일단 이번에 삼재가 끝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먼저 볼게요. 띠로는 뱀띠, 닭띠, 소띠, 사주팔자에서 지지로는 사화, 유금, 촉토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삼재가 시작되는 분들, 아무래도 삼재 검색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띠로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 해당하는 분들이시죠. 사주팔자의 지지로는 신금, 자수, 진토입니다. 얘가 하쿠인데 제가 얘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농담이고요. 근데 이 삼재라는 게 과연 뭘까? 바로 9년 주기로 돌아오는 3년간의 재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삼재팔란이라고 해서 3가지 재앙과 8가지의 고난을 뜻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삼재, 들 입자를 쓰는데 삼재가 이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삼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눌삼재라고 합니다. 삼재가 나가지 않고 눌러 앉았다. 마지막으로 날삼재, 이번 해만 지나면 삼재가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삼재가 좋냐 나쁘냐 그냥 지나가는 거냐 해서 사람들이 말을 붙인 게 복삼재, 평삼재, 악삼재라고 보통 나누십니다. 여기에 8가지 고난이 더해져요. 아까 삼재팔란이라고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뭐가 많죠. 일일이 다 추가하진 않았고요. 여기에 이제 막 온갖 용어를 섞어가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재난이 운에 만에 뭐 태풍이네, 뭐 화재네, 누구랑 다투고 뭐 소송을 걸고 개판이고 어쩌고 이런 느낌이에요. 삼재에 대한 이미지도 뭐 거의 대부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삼재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미신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주 명리학 관점에서 삼재를 어떻게 잘 보낼지 알려드릴 테니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재를 검색하면 보통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안 좋은 게 3년 간다니까 나쁜 걸 좀 피하려는 비방도 예전부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머리가 셋이고 몸뚱이 하나인 매를 붉은 물감으로 그려 방문 위에 붙이거나 어쩌고 저쩌고 태우고 빌고 어쩌고 저쩌고 대나무에 끼워서 어쩌고 저쩌고. 대나무가 어딨어 서울에. 근데 사주를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삼재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자평 명리학, 즉 현존하는 사주체계에서는 삼재를 위험이라고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 삼재에 대한 이론 자체가 없어요. 지난 강의 컨텐츠에서 명리학의 제일 핵심인 고서들을 알려드렸잖아요. 전 이런 책들을 공부하면서 삼재라는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찾아오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사주를 어느 정도 믿으신다면 삼재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삼재에 대한 이런 이미지들은 어쩌다 생긴 것이냐. 저희가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예전부터 한자어를 잘못된 방식으로 글자의 말만 바꿔서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게 있어 왔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특히 일제강점기에 한자어를 교묘하게 나쁜 글자로 바꾼다거나 우리말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삼재의 3가지 재앙은 보통 화재, 수재, 풍재를 가리키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해가 흔하지 않아요. 이런 재해들은 주로 일본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일본의 토속신앙에는 800만신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는 신이 정말 많아요. 일본에는 신당들, 사당들도 많고 정말 신을 많이 모십니다. 그 중에서도 재앙신이 으뜸이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일본에는 음양도처럼 미래를 예측하거나 요괴를 퇴치하는 사상들이 발전했다고 하죠. 유명한 음양사 있잖아요. 세이메이라고.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러한 3가지 재해를 가리키는 삼재 말고도 다른 삼재가 있어요. 3가지 복을 뜻하는 말인데 사주 입문 강의에서도 설명했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분명히 있어 왔는데 동음이의어로서 재앙, 재가 곁들인 삼재가 생긴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에요. 의미 같고 뜻이 다른 한자를 바꾼 말장난이라는 거죠. 삼재가 정확히 어떻게 파생되었는지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을 겁주는 용도로 자주 쓰인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괜히 사람들을 소극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줄 요약할게요. 삼재를 조심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너무너무 신경이 쓰인다. 삼재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삼재 해법, 일명 비방을 봅시다. 보통 입춘에 삼재 살풀이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먼저 삼재를 당한 사람 속옷에 삼재 팔란을 쓰시고요. 이렇게 쓰셔야겠죠. 근처에 절이나 법당을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속옷을 태우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로 성에 안 찬다, 그러면 새알 없는 팥죽을 끓이세요. 근데 또 팥죽 맛있게 먹는다고 여기에 설탕이나 뭐 이런 거 넣지 마시고요. 소금간 같은 거. 이건 벽사라고 해서 대문이나 장독대 뒤에 뿌리는 거예요. 사실 집안에 팥죽을 바르는 게 찐이인데 팥죽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부적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삼재 소멸 부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그 비방 중에 나왔었던 건데, 뭐 이런 부적들은 쿠팡에도 팔아요. 뭐 카테고리, 홈 인테리어, 소품, 뭐 아무튼 학생이라 가격이 부담된다고 하면 이런 거 DIY로 따라서 그려보세요, 집에서. 여기서 잠깐, 제가 뭐 이런 걸 믿냐는 식으로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무작정 깎아내리고 비웃을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말이 주는 공포에 상업성을 가미하는 걸 비판하는 겁니다. 삼재를 비롯한 근거 없는 신살로 자극적인 이야기 만들고 거기에 뭐 붙여서 파는 이런 일련의 것들이 없어졌으면 해요. 특히 삼재 살풀이 같은 거 비싸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비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근데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삼재 풀이 해법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쩌라는 거냐면, 저희 채널은 사주를 통해서 인생을 잘 운전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곳이거든요. 지금부터 운세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듣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오늘의 대전제 짚고 넘어갈게요. 사주 팔자를 잘 활용한다는 건 이거 같아요. 일단 본인의 팔자, 내가 타고난 왕국이 잘 빠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둘러싼 환경과 운세도 중요합니다. 대운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사주가 아무리 잘 나도 전쟁통에 태어나면 당연히 힘들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 좋은 운세를 지나는 게 좋은 팔자를 갖는 것만큼 중요해요. 자신의 팔자를 알고 다가올 운을 해석해서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면밀히 살펴야 비로소 인생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팔자와 환경만을 언급하고 있죠. 이 둘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살, 삼재, 12운성 같은 거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최고 수준 역학자들 분들이 실전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거가 없다고는 했지만 사주적으로 삼재를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는지 그 진짜 의미를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삼재는 안 좋은 거라고 하도 그러니까요. 삼재 이론체계는 사주에서 말하는 12운성, 그 중에서도 병사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병사묘라는 것은 병이 들어서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 양상입니다. 묘지가 들어왔을 때 보통 인묘된다고 해서 부송인묘, 처성인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뭐 자기 가족이 죽는다는데 무서워하기 딱 좋은 의미죠. 근데 이건 고지고대로 들을 말이 아니에요. 일종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묘라는 건 쉽게 말해서 멈춘다는 거예요. 가령 오늘이 묘지에 들어가는 운이라고 하면 이건 왠지 오늘은 짱 박히고 싶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집콕, 아니면 밖에 돌아다니더라도 지하상가 돌아다니는 정도,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는 정도. 왜냐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니까요. 또 너무 쉽게 설명하면 선생님 구라 아니에요? 하는 분들 계시니까 살짝 전문가 맛을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 이론 중에서는 합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합 중에서도 으뜸이 삼합이죠. 홍어 삼합 아니고요. 가령 인오술이라는 지지는 힘을 모아서 병화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생지는 시작하고 왕지는 정점이고 묘지의 기운은 완성이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지인 인목의 지장간 속에는 병화가 들어있죠. 화 기운은 수울이라는 가을에는 더 이상 기운을 쓸 수 없어야 됩니다. 가을이 지지로 뭐죠? 신유술이죠. 그래서 인오술에 해당하는 띠는 신유술에 죽는다는 건데, 어떤 게 죽냐? 병화라는 인오술의 목표가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목은 오행으로는 목인데 신유술이라는 금 기운이 쳐버리니까 병화를 만드는 시작점에 시작도 못하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병화를 생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령 토일간이라고 하면 화가 인성인데 인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모친에 문제가 생긴다, 사고 난다, 심지어 죽는다, 인묘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근거로 띠라는 태어난 연으로 보는 건데 중요한 것은 현대 명리학에서는 연을 기준으로 사주를 보지 않아요. 강의를 통해서 근거를 많이 설명해 드릴 텐데 그냥 퉁쳐서 예전에는 씨족 사회고 대가족이라 모든 가족이 연이라는 공동체로 묶여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중심되는 핵가족인 사회거든요. 가문의 목적을 이루는 게 자기 꿈이 아닌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제가 이론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주로 나가가지고 행성의 운행 궤도나 주기 같은 것들을 설명해야 하니까 퉁쳐서 12운성이나 삼재, 신사의 같은 의미는 현대 사회에서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해석할 만한 게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좋은 부분입니다. 왜냐면 애초부터 사주팔자를 활용하는 것에는 나의 팔자 원국과 팔자가 처한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주를 해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팔자의 환경이고 이게 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삼재나 12운성 같은 이론이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 낮아요. 실전에서 거의 안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낮습니다. 그럼 내가 처한 환경과 팔자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환경에는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로 구군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는 겁니다. 저의 경우 매달 월운으로 개인별 운세도 알려드리지만 채널을 시작하자마자 구군 영상을 준비했었죠. 가장 먼저 올린 축에 속한 건데 연초에 올해 신축년과 내년 이민년 운세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시면 아실 텐데 저는 뭐 일간별로 어떨 거라던가 개인의 팔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오히려 경제 상황이라던가 구군에 대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구군은 사람의 원국에 처한 환경의 대전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세를 볼 때는 본인의 팔자와 더불어 구군까지 보는 게 좋아요. 구군이 안 좋다는 건 다 망한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조건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가령 코시국에 정말 웬만한 분들은 힘드시지만 그 와중에도 기회를 잘 잡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파산 직전에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거대 기업이 된 것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재의 해석에 앞서서 환경의 대전제인 구군을 먼저 알아야 하고요. 신축년과 이민년을 저는 대단히 위험한 운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특히 이민년은 계획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변화도 대단히 클 것이라 예측했는데 구군에 대한 부분은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원국이 속한 환경을 봤으니까 원국 자체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재의 사주적인 의미를 붙여보자면 삼재는 사실 삼합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사유축이라는 삼재가 끝나는 뱀띠, 닭띠, 소띠, 지지로는 사화, 유금, 축토, 신자진이라는 삼재가 시작되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 지지로는 신금, 자수, 진토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올해 소위 삼재가 끝나시는 분들에게 올해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겠습니다. 팔자에 사화, 유금, 축토가 있다. 특히 년지, 일지에 있다면 정말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지지, 특히 년지에 사유축이 있는 분들이 올해 신축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지지 삼합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인생에서 향후 10년 또는 평생 같이 갈 수도 있는 일종의 귀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날삼재라고 살릴 게 아니라 엄청 좋은 운이었던 거죠. 올해 어떻게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삼재 나가니까 조심해야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면 좋은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좋은 운에 들어오는 사람은 너무 귀한 인연이에요. 나의 운명이고 나의 모든 걸 걸어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일종의 명령과도 같은 겁니다. 신축년이 운으로서 들어왔다는 건 그렇게 귀한 사람도 나와의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감수하면서 다가왔다는 거죠. 이런 운을 삼재가 나간다고 조심했다면 인연이 그냥 지나쳐 갔겠죠? 이런 운에 만나게 되는 사람은 자신보다 훨씬 큰 사람이에요. 미래의 배우자가 될 연인, 평생의 멘토, 멘티 등 인생의 좋은 인연이 시작되는 운입니다. 해당 인연을 통해서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거예요. 다만 이런 때에 귀한 인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올해 삼합으로 이제 막 시작된 인연이라는 겁니다. 상대방도 나도 아직은 완성이 안 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본인 팔자에 특히 년지나 일지에 사화, 유금, 축토가 있다면 올해를 잘 되짚어보세요. 올해의 만남 중에는 서로 더불어 일어설 기회이자 인생의 인연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긴 했습니다. 제가 왜 삼재가 끝나서 행복해진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올해 그 인연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귀한 인연이 이제 막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런 운에 아무것도 안 했다면, 심지어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것도 안 했다면 행운을 놓쳤다는 걸 알게 됐으니 불행이지 않을까요? 이런 기회를 다시 만나려면 무려 12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이런 게 바로 복삼재, 평삼재, 악삼재의 진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내년에 2022년에 삼재가 시작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건 제대로 다루면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냥 이민년 띠별 운세 같은 걸로 제가 퉁 쳤으면 어떨까 하는데, 라고 하면 욕을 먹겠죠? 각설하고 띠별로 주요 포인트를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삼재가 시작한다. 삼합인데 시작하는 운이 이민이라는 건 뭘까요? 일단 운에서 지지 임목이 임수를 달고 온다는 게 하나가 있고, 삼합으로 삼재가 시작될 분들은 지지 신금 자수 진토예요. 이건 뭐냐면 본격적으로 운을 바꾸기 위한 계기를 만드는 운이라는 거예요. 원숭이띠 지지 신금은 내가 주도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니까 기회를 위해서 온갖 군데 들쑤시고 다녀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쥐띠 지지 자수는 본인 환경이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흐를 거고, 이제 천지가 개벽한다. 큰 변화를 겪게 될 거니까 서두르지 말고 본인 자리를 지키면서 충분히 지켜봐라. 그러다 기회가 보이면 움직여야 된다는 운입니다. 용띠 지지 진토는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준비해온 것들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펼쳐놓으면 순리대로 진행될 거라는 운입니다. 마음 급하게 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팔자의 년지나 일지에 해당하는 지지가 온다면 일단은 요 정도만 꼭 기억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민년 띠별 운세라든지 그런 걸로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삼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삼재고 뭐고 내 팔자에 어떤 글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사람이라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권한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두려워서 선뜻 못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이민년은 여러모로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테니까 더더욱 적극적으로 운을 활용하는 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어떤 운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든 운세를 좋은 마음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을게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염.